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난주에 최대 관심사가 빅테크들 실적 뭐 한 번에 쏟아져 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양 의원께서 아마 다 꼼꼼하게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가 좀 되십니까? 우선 얘기하신 것처럼 목요일 날 한 번에 쏟아졌는데요. 근데 우려했던 거 대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오히려 예상치를 한 번 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캐펙스가 한 번 더 이제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캐펙스가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게 예. AI 수요 확대에 기반해서 클라우드 성장률도 가속화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성장 가속이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사이클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예. 이렇게 됐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AI 사이클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ROI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투자 대비 수익 문제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보셨겠지만 빅테크들이 모두 다 투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확대하는 방향을 글쎄요.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매출 성장과 자본 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이 부분은 즉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장기적인 업사이드를 예.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매출 성장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게 네네. 돈을 벌긴 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지금 시가총액 1등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구글이 네, 네, 네.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률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문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 클라우드 쪽 매출 성장 이 부분이랑 같이 좀 묶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자본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이거를 되게 주목해서 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고 네네. 결국 그 얘기는 앞으로도 특히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거다, 좋을 네네.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좀 하나 계속해서 좀 반복되면서 나오는 내용이 인텔의 주가 급등을 이제 예를 들면서 CPU가 돌아왔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들 네. 뽑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CPU가 돌아왔다 알겠는데 우리는 GPU 중심으로 AI를 주로 생각하다가 이 CPU가 자꾸 부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CPU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구조적으로는 이제 뭐 학습 시대에서는 인텔의 주가도 그렇고 그렇죠. CPU가 완전 찬밥 신세였는데 에이전틱 AI 시대에서의 그 중요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에이전틱 AI라는 게 그런 AI 워크로드가 학습 추론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수의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작업을 분해 조율하는 구도로 진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이 지들끼리 막 이제 맞습니다. 상용을 이를테면 네.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CPU가 사실 GPU의 그런 보조적 역할에 그쳤었는데 그렇죠. 이 에이전트 기반 환경에서는 뭐 스케줄링이나 작업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 도구 호출이나 관리 같은 즉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제어 관리의 그런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CPU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는 예전에 GPU가 그냥 단순히 그 그래픽 쪽 역할만 할 때 CPU의 역할 그러니까 중앙 뭐 제어 장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네. 이제 그 역할을 다시 이제 AI 시대에서도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세분화돼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제어 관리 레이어들을 관리하게 되는 게 CPU의 에이전틱 AI 시대에서의 핵심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 이제 반도체 업계에는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게 구조적으로 CPU 탑재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용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통상적으로 GPU 대 CPU의 비율을 1대12 정도로 봤었거든요. GPU 하나에 CPU 12개 정도? 이제 CPU 하나에 GPU 12개죠. 네네, CPU가 하나에 네네. GPU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추론이 확산되면서 점진적으로 CPU의 중요도가 올라갔고 이게 한 1대8, 뭐 많이 쓰는 데서는 1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텔이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은 에이전틱 AI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1대1 비중까지도
CPU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CPU의 수요가 폭증을 네네. 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CPU가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메모리나 뭐 오늘 말씀드린 이제 기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밸류체인 단에서는 CPU 단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특히 메모리 관점에서는 GPU 대비 CPU가 그런 메모리 용량이나 대역폭 측면에서 훨씬 더 크게 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1대1로 비교하고 보셔도 CPU의 탑재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메모리 단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기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이엔드용 플리치 BJ 같은 경우 사실 이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CPU가 최대 전방 시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CPU 단에서 많은 사용량이 요구되기 늘어나게 때문에 되면, 네, 같이 CPU 탑재량이 늘어나는 구간 속에서는 수혜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판 얘기는 이제 바로 이제 여쭤볼 거니까 자세히 좀 말씀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가 CPU를 만드는 거는 아니죠. 저희는 아니죠. 저희는 예. 아니고 이제 인텔이나 AMD 그리고 최근에 뭐 부각받는 미국의 ARM 같은 기업들이 CPU를 설계를 하는 거죠.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만드는 이제 건 TSMC고 TSMC나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자체 파운드리도 있고.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CPU가 이렇게 또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병목 중에 하나가 네네. TSMC 병목이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오더를 생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오더가 너무 네네네. 많은데 자기네 캐파가 그렇게 코어스인가요? 그것도 코어스 맞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안 돼. 증설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CPU 이쪽의 생산 이게 납시 효과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인텔의 주가가 최근에 더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텔은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고 인텔이 강조하는 차세대 첨단 패키징 기술이 EMIB거든요. 네. 사실 뭐 TSMC 코어스 패키징이랑 뭐 결이 비슷한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EMI 기술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찬밥 신세였는데 예, 뭐 판다 만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잘 되냐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예.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부상하고 다시 부상하고 CPU의 탑재량이 늘어나는 그 흐름 속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다시 힘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그러니까요. 인텔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 요인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되게 우문이긴 한데요. 혹시 삼성이 메모리에 뿐만이 아니라 이런 CPU까지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럴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막 시장에 확 커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삼성은 근본적으로 이제 설계 업체는 또 아니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단에 이제 설계를 하는 비즈니스가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LXI 쪽은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레거시 IT 제품 쪽 설계를 하지 CPU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AP 이런 거 설계하고 있죠. 그래서 네. 사실 CPU 단으로는 뭐 엮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드래곤이죠? 스냅드래곤. 네네, 스냅드래곤이 퀄컴의 AP 그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 이번 2600인가. 근데 그거는 삼성도 그러니까 모바일 AP는 네네. 설계를 하지만 이제 서버나 맞습니다. PC용 그 CPU는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라인업이 없습니다. 라인업이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나중에 물량을 받을 수는 있을 거다. 수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거는 네네, 제가 알긴 어려운데 예, 뭐 상상만 좀 네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앞서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여쭤본 이유도요. 결국 지금 계속 AI 관련돼서 뭐 수익성 문란 그다음에 뭐 자본 지출이 뭐 가다가 이제 결국 언젠가는 이제 꺾일 거다 등등등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때까지는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고 그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 또 하나가 CPU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역시 메모리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뭐 우리 메모리 쪽은 걱정은 아직은 뭐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기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부장 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부장들이 네. 지금은 사실은 대형주 중심으로 4월 달에도 좀 시장에 네네. 갔던 거잖아요. 소부장들이 물론 안 갔던 건 아닌데 네네.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만큼 이렇게 가지는 못해서 네네. 5월 달에는 좀 소부장들이 좀 한번 분발을 할 만한 상황이 될까요? 뭐 키 맞추기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저희는 소부장들이 당연히 같이 가는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네. 뭐
지난해 가을이나 방금 얘기하신 4월 달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거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그 두 종목이 맞아요. 싸고 맞아요. 네. 이게 메모리 가격 상승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두 종목 중심의 좀 강력한 주가 상승 구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부터 바라보는 이제 업종 전반적인 주가 랠리는 물론 이제 개별 실적 추정치 상향도 있을 거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의 릴레이팅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 소부장까지 쭉 다 간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반도체의 위상 격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국면에서는 이제 소부장 역시 대형주와의 동행 흐름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부장들은 근데 워낙 다양하잖아요. 전공정도 뭐 장비부터 시작해서 네네. 후공정 가면 뭐 파운드리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또 패키징 같은 다양해서 이게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뭐 그래서 ETF 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보통 이게 뭐가 순서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런 거는 특별히는 없는 거죠. 뭐 전공정 장비들이 먼저 간다는 얘기는 하긴 한데 네,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이 먼저 가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밸류체인들 마지막에 좀 소재 업체들 이렇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딱히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엔 장이 또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중에서 삼성전기하고 요즘에 LG노텍이 워낙에 뜨거워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기판주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려고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보니까 뭐 MLCC부터 FCBGA, 슈퍼 커패시터까지 뭐 모멘텀도 다양하고 근데 많이 올라서 지금도 삼성전기가 오늘도 한 5% 가까이 좀 올라서 한 7만 원 가까이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네네. 좋은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들어갈 수 있겠나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삼성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회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최근에는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절대 주가가 당연히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이 삼성전기의 주가적인 원동력이 이제 해외 플리치 BJ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FCBGA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경쟁사가 대표적으로 뭐 일본의 이비덴이나 예.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난야 PCB, 킨서스 이런 종목들인데 그들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이 그들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로 이런 애들은 좀 어느 정도나 봅니까? 이비덴은 또 최근에 그 대표적인 인텔 수혜주로 좀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내년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45배? 45배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평균적으로도 거의 한 30배 후반 이렇게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흔한 말로 동종 피어 애들의 평균이 한 30배 후반. 내년 기준으로 30배 기준. 후반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60배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기는요? 삼성전기는 사실 이제 뭐 각사의 추정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내년 기준으로는 아직 30배 초중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0배 초중반까지 네네. 내년 기준으로 여전히 상대적인 이제 주가 상방의 관점에서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들의 밸류에이션이 살아 있는 한 뭐 주가적인 퍼포먼스가 여전히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현재가로 있고 보면 요즘에 지난 3월도 그렇고요. 뭐 4월에는 거의 매일 오르다시피 한 정도로 강한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피어 대비 지금 30배 초중반이라고 했으니까 글쎄요. 한 10%, 한 20% 이상은 더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LG노텍이 네네. 무지하게 따라가던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자료도 좀 읽어보고 하면 삼성전기만큼 확실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네네. 다 뭐 골고루는 하긴 하던데 FCBJ도 여기는 아직 확실하게 딱 나온 것도 아니라고도 네네.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데는? 물론 당연히 이제 키 맞추기 성격이 강하고요. 기판 업종의 주가가 워낙 강했는데 네. 이노텍도 기판 비즈니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 부분에 근거해서 최근 단기간에 캐치업 스토리가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도 최근에 또 이제 애플이 워낙 수요가 좋고 예. 기판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이제 업사이클이 다 같이 시작되는 구간이라서 저희는
구조적인 기대감이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LG노텍도 상방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뭐 1대1 비교가 어렵긴 합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의 한 맞습니다. 70% 이상이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판 업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네. 저희는 단기간에도 PCB 업종 전반의 리레이팅이 더 발생할 수 있다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판주들이. LG노텍도 이에 동참하는 주가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스페타시스는 좀 쉬는데 TLB가 한 6% 가까이 오르고요. 네오티스, 뭐 심텍도 좀 괜찮은 그런 대덕전자도 한 2%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좀 기판 얘기를 좀 주로 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도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부장 중에서 좀 또 주목할 만한 분야가 또 어딘지 한 말씀 더 여쭤보고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위원님, 뭐 원래 네네. 준비된 거는 기판 투자 전략인데 맞습니다. 예. 시간이 네네. 그래도 좀 반찬을 좀 한 네네네. 가지 더 맛보여 드리고 싶어서 어떤 거 소부장 중에서 요즘에 좀 위원님 좀 주목해서 보시는 데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말씀 못 드렸지만 기판은 계속 좋아하고 있고요. 예, 또 예. 이게 지난 1년간은 사실 반도체 업종의 이제 실적 개선을 이제 P 사이클이 주도해 온 거고 네, 네.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요 대응을 위한 이제 캐펙스 확대에 기반한 Q 사이클이 그러니까 물량 사이클. 전환되지 않을까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물량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는 이제 후공정들,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리포트 자주 쓰는 이제 프로브 카드 관련 밸류 체인들, 즉 테스트 패키징 밸류 체인 전반에서 이런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후공정이랑 이 테스트 패키징 밸류 체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쪽은 사실 그동안에도 주가가 좋았던 게 AI 반도체의 그런 고사양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테스트 뭐 복잡도나 뭐 패키징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ASP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지속적인 ASP 상승이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물량 증가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런 Q 사이클의 핵심 수혜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스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도 뭐 위원님도 쓰신 것도 있지만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네네. 이 테스트가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이 테스트를 하는 것과의 상관성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테스트가 물량이 늘어나는데 사실 수율은 거의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테스트 수요 증가가 구조적으로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전에는 뭐 샘플 조사를 했었다면서요. 여전히 샘플 요즘에 근데 네네. 첨단으로 올라가면서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뭡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프로브 카드 쪽이나 아니면 뭐 오사트 쪽은 그런 뭐 전수조까지는 아니고. 검사의 차이로 인해서 뭐 수요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제 물량 증가의 수혜가 있다에 예.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PQ가 계속 좋아질 거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소부장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양승 위원과 함께 소부장 얘기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